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오늘 조금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그리고 지지선. 예, 안녕하세요. 비트오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금, 은과 같이 이제 하락을 해 주었고, 비트코인 역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요 해리포터 번개 표시 시나리오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현재 이 하락이 다시 요 전 저점을 빠르게 돌파해 줄 시에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는 차트를 그릴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뭐 하락이겠죠, 당연히. 이미 저는 전 차트상 시즌 종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주봉상 요 주황색 선을 이제 이탈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제 불장 시즌 자체는 아직 종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간에 우리가 알던 유동성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유동성이란 아빠, 엄마, 누나, 동생 그리고 와이프가 다 코인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두가 코인 차트를 하고 있고, 식당에 가면 이모가 테조스 어떻게 사? 라고 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전철을 타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차트를 보는 그러한 유동성을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상황이 왔었나요? 전혀 오질 않았죠. 정확히 1월 30일에 연준 의장 후보로 우리 케빈 러시 전 연준 의사를 지명하고 나서 금과 은이 폭락을 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해 주었는데요. 왜 하락을 했을까? 케빈 러시 같은 경우는 한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외치던 매파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이제 파월 의장을 비판하면서 더 낮은 금리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거 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 사람이 어찌됐건 지목되자마자 왜 금은이 하락을 했을까? 현재 미국은 이제 경제 상황이 꽤 좋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코로나 이후 재빠르게 금리 인상을 큼직하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었고, 한국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끌족, 또 이제 그 다음에 청년 창업 등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눈치 게임을 보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금리를 많이 못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외치던 먹자골목,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점점 가게가 하나 둘씩 망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밤문화, 술 마시고 2차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던, 2차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던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프집, 포차, 노래방, 노래클럽, 그 다음에 비즈니스바 등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죠. 어찌됐건 미국은 현재 미국 증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기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달러로 풀어준다고 한다면 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안전자산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5,000년 동안 인정해왔던 그런 물체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금 가격이 올랐던 게 우리나라 제외하고 세계 경제가 정말 안 좋아서 올랐을까요? 요 상황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까, 금이.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이 올라간 이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전하죠. 망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금을 사 모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때부터 계속 사 모아왔고요. 왜?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왜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사 모았을까요? 러시아가 22년에 뭐 일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었죠. 그때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달러 거래 금지, 채권 상황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중국이 이거 나한테도 해야 되는 거, 나한테도 이제 해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대만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엄청나게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많이 사줬던 나라예요. 참고로 이 미국 국채가 한 번에 터질 경우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현재 이제 전 세계의 금 보유 국가 1순위가 미국이고, 중국은 이제 6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국은 금을 계속 모아줬고, 현재 사람들은 금을
케빈 워시가 이제 의장으로 지목된 이후로 금이 던져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국도 손실을 안 보려면 중국도 얼른 금을 던져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금 평판이 어떻죠? 자 중국 가짜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많았어요. 2006년에도 많았고 계속 이제 많았었는데 찾아보시면은 계속 나옵니다. 자 중국 가짜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자 중국발 텅스텐 가짜금, 이 텅스텐으로 만든 금이 밀도랑 이런 게 굉장히 똑같다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대. 0.01 차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중국 이 가짜금의 소문이 지금 자자한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사 모았던 금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중국이 금을 몰래 많이 팔고 있다라고 또 소문이 든다면 금값이 폭락을 하겠죠. 결국 뭐다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이 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이제 짜여진 판이겠는데,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온 건데,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중국에게 이러한 뭔가를 이제 던져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때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안 보이는 전쟁, 이것이 이제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뭘 해도 어찌됐건 미국한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해 왔었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역시 뒤에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었고, 러시아 뒤에 중국이 계속 뒷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었을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이 있었고요. 자 어찌됐건 최근 이제 열받은 중국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죠. 자 하지만 미국이 요거를 대비를 안 했을까요? 미국 국채, 자 중국이 던지고 있는 이 미국 국채를 테더가 다 받아 먹어주고 있다. 자 우리가 어찌됐건 잘 먹고 잘 살려면 미국이 절대적 1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 같은 애들이 만약에 정말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저희 이런 거 못해요. 다 차단당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짜이민 같은 애들 얼른 물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위안화 모으실 건가요? 위안화랑 달러가 있는데 둘 중 뭐 모으실 거예요? 달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을 지지했던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있죠 지금. 제대로 된 나라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서민들이 못 살고 지들 윗대가리들만 잘 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중산층들까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정치 얘기만 나가면 자꾸 화가 나는데, 자 어찌됐건 이 테더가 뭐죠? 자 달러하고 1대1 매칭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전에도 이제 세계 지도를 펼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 베네수엘라 어딨어? 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로 가는 석유 끊겼고, 자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도 이제 끊기고 있고, 자 만약에 러시아 지금 경제 완전 파탄 났거든요. 만약 미국이 러시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약속을 해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은 아마 러시아에게 조건을 걸 거예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중국은 인구만 많은 그냥 땅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곧 놓이게 되는데, 지금 한국, 남한은,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자, 아무튼 이제 현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으고 있는 달러, 그 대신에 이제 테더가 대신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든 지금, 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이제 많이 쏴주면서 많이 이제 전쟁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막에서도 만약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사막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죠. 북극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어딜 가든 이제 QR 코드만 있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서 달러를 대신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다면 금을 보완한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다. 여러분, 금으로 저기 지나가면서 저 이마트 가갖고 귤 살 수 있으세요? 없죠?
외국 갈 때 금 뭐 한 포대기 막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자, 금은 실제로 가짜가 지금 판치고 있는 이 와중에 굉장히 지금 신뢰성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전자산이 뭔가요? 일단 현재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안전자산인 이유가 위아래 폭이 작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정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안전자산, 그게 바로 이제 안전자산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 이러한 큰 폭락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겠죠. 물론 비트코인 역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아직은.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위아래 이 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안전자산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자,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그럼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이 250ml 한 통에 2만원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자, 어느 날 내가 식자재 마트에 갔는데, 뭐 이마트에 갔는데, 롯데마트에 갔는데 물이 한 통에 2만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욕이 나오거나, 야,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 뭐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야, 저럴 바엔 내가 수돗물 정수해서 먹지,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자, 수돗물을 끊이던 내가 정수기를 하나 사던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즉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생산하고 말지라는 마인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물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낮아지겠죠. 물을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물을 사 먹는 사람이, 공급은 그대로인데 물 사 먹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물 사 먹는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물 250ml 했던 그 2만원 하던 게 만약 5천원이 된다면, 2만원이었던 어떤가가, 지금 물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2만원이라고 했던 그 어떤 물건이 5천원이 된다면 여러분들 사실 건가요? 당연히 사죠.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높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진다, 어느 적정선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과거 이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지금 제가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가 이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세일이 된 시점에 미국의 자산에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러한 시점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하얀색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가 이제 57, 56, 55, 요 느낌입니다. 안 내려갈 것 같았지만 정말 지금 내려오는 속도로 보면은 내려갈 것 같죠. 지금 굉장히 솔직히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진행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자, 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세일이 된 시점이 온다면 미국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호재가 떠주면서 쫙 올라갈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또 산다 그러면 또 여러 나라들이 또 자기도 나도 이런 것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쩔 때 이제 파격 세일이 나올까? 저는 이제 아직 하락이 덜 진행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차트는 우선 현재 이제 시즌 종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주봉상 주황색 선, 자, 시즌 종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과거처럼 이제 움직여주고 있으면 모두가 이제 시즌 종료가 된 게 맞다라고 하나 둘씩 조금씩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비집고 나오고 있고, 자, 저 역시 시즌 종료처럼 이제 하얀색 선 안으로 자 들어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요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락한, 자,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할, 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어찌됐건 요 정도 위치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하얀색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방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기관들이 잡아줄 것이다, 뭐 이러한 상상을 좀 하고 있죠.
기관들이 싸니까 매수를 해줄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자, 이러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 적정인 이 공포의 순간이 계속 이렇게 온다면, 쭉 한번 또 올라갔다가 이제 한번 또 쫙 이렇게 내려준다면, 자, 만약에 기관들이 이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쭉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55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속 전부터 얘기를 했죠. 전부터 얘기를 했던 자리다. 근데 뭐 이제 와서 여기가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와서 떠드는 사람들도 많죠. 자, 무튼 이제 기관들이 이탈을 한다면, 기관들 역시 공포를 느낀다면, 자, 쭉쭉 내려간다. 자, 현재 이 하얀색 선 위치가 약 57K 정도 되네요. 자, 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밑으로 분할 매수를 짝짝 걸어 놓고 대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공포만 느끼시고 계시면은, 물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신규 코인,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많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감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거래대금 눌러서 보면은 뭐 엠블, 헌트, 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애들 있죠. 아무런 의미 없는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메타디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빵빵빵 터져줬는데, 뭐 아이콘 뭐 이런 애들, 자, 어찌됐건 좀 이러한 불안감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자,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러한 그림을 이제 그려서 제가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런 데는 이제 비트 이더 여기 사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다? 메이저 코인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준 메이저 코인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알트, 뭐 김치 이런 애들인데,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를 보면은, 자, 40%, 30%, 20%, 10%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20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자, 그러니까 요런 가격이 낮은 코인들은 적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얘네들이 큰 한방이 있어요. 이렇게 한방에 빡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이 이제 올려주고 요런 짓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아이콘을 뭐 예로 들자면 이렇게 빵 하고 막 이렇게 올려준다고. 요것만 봐도 한 8배 9배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봐도 21년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애들한테 많이 투자하는데, 대신에 이런 애들은 죽을 때도 확 죽는다. 한 번에 빡 올라갔지만, 자, 여기서부터 된 거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부터 한 번에 빡 올라갔지만 갑자기 또 죽을 때는 또 확 내려와 또. 자, 이거를 견디셔야 한다. 가격 낮은 애들은 75%. 이게 진짜 견디기 쉽지 않거든. 저도 한번 제가 마이너스 90%인가까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이때 당시 21년도 이때 당시 모든 걸 다 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이 돼야 되지 하면서, 그래도 저는 매수를 했었거든요.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는데 그게 어느덧 이렇게 빵 터져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유동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장, 우리가 아는 불장 그 시즌이 오질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알던 그 유동성 불장 있죠? 그게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빵 터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흐름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짝짝짝짝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솔직히 지금 차트가 완전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 불장을 종료했을 때보다도 지금 낮아. 그죠? 그거보다도 낮다 지금. 이 코인판이 지금 완전히 눌려져 있는 상황이다. 완전히 저 바닥까지 찌어서 이렇게 눌러 놓은 상황인데, 지금 거의 완전 최저점이에요 지금도. 자, 지금 뭐 요거 이제 폴카닷이거든요. 자, 딱 봐도 이제 보통 이제 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최저점이
이제 여기고 최저점보다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사실 여기 밑에는 다 맛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여기가 지금 최저점인데 계속 이런 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다가 여기 살짝 한번 뚫려주더니 반등해줬다가 좀 다시 또 이렇게 뚫려주고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내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자, 엄청나게 하락을 주고 남들이 사지도 못하게 그러한 공포 분위기를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가 있죠. 양자 컴퓨터 지금 뭐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 어쩐다고 하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해킹할 정도면은 내 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농협 계좌번호 딱 불렀다 그럼 그걸 막 분석 어떻게 해가지고 비밀번호도 뚫려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그러한 악재가 공포적인 분위기가 터져주지 않을까. 자, 중국의 이제 최대 실수는 자, 이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를 예전에 이제 21년도에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제 하락을 해 주었는데 비트코인이 자, 이게 이제 최대 실수가 될 것이다. 요거를 미국은 이용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채굴 금지까지 내려오는데 비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엄청난 큰 타격이 오겠죠. 중국에는 결국엔 그런 그림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또 정치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냐면은 이 시장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이 전 세계 시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려가더라도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물량을 모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시 이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속도가 지금 되게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빠르잖아. 떨어지는 게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급하게 떨어졌다가 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급하게 떨어졌다가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팍 간다고. 우리가 잠깐 시선을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이제 짜증나 안 해 비트코인 안 해라고 하고 잠깐 멍 때리고 있는 순간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그게 여름이라고 보거든요. 자, 2026년 6월달, 뭐 7월달 이럴 때 됐을 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암흑기가 될 거고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할 거다. 별의별 기사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그런 기사들에 굳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일단은 차트만 보셔라. 나중에 올라가면은 또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조금씩 물량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해졌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좀 이제 바람도 좀 쐬시고 이러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올해 안에 해결은 나올 겁니다. 요번에 고생한 만큼 다들 올해 덕을 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멘탈을 잡아주시면서 버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반등이 나올 때 또 막 지금 뭐 매수해도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쫙쫙쫙쫙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이렇게 쫙쫙쫙쫙 이런 식으로 쫙 걸어 놓으셔라. 그냥 알아서 체결되게끔. 그리고 난 잠깐 게임하러 가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